자, 우리 최상희 교수님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카메라 마이크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최상익입니다. 바로 그냥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네. 정년하셨지?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요. 오늘은 이 그림 중에서 이쪽이 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할 생각이거든요. 낙서요. 이쪽 왼쪽 거 바꿔놨구나. 낙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원래 그 논문의 제목은요, 낙서 대연국도의 재해석이라고 제가 논문을 달았었어요. 제목을. 지금 거기 우주문답을 통해 본 유인석의 유정적사라고 됐는데, 얘기는 결국 절로 결론이 가겠지만요. 원래 제목은 낙서 대연국도. 그 지금 주신 책의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낙서 대연국도라는 그 그림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네. 그 낙선 대연국도의 재해석. 원래 이 논문의 제목이요. 재해석했으니까 세 번째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낙서 대연국도를 세 번째 해석함. 그게 요 논문의 제목입니다. 왜 저거를 세 번씩 했냐면요. 거기 읽어보시면 이미 두 번은 제가 해석을 했어요. 낙서 대연국도를 이제 의암 유인석 선생의 그 의병투쟁하고 연관을 시켜서 두 번을 해석했는데도 좀 미진하다고 그 생각이 돼서 세 번째 해석을 하는데, 세 번째 해석은 뭐가 중심이 되나 하면 지금 그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낙서 대연국도라는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한문으로 원문이 들어가 있었죠. 그거를 처음서부터 해석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려졌고,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잔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의암 유인석 선생의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낙서 대연국도가 그동안에 누구도 해석을 하질 못해가지고 그냥 해석이 안 된 채 지금까지 왔다가 제가 전에 원영한 선생님 부탁을 받고 저도 저거를 수도 없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풀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고 보니까 별게 아닌데, 그 풀어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의암 선생이 한문으로 이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봐라라고 다 풀이를 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 점을 찍으면서 그리 어려우니까 점을 두 군데를 잘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암 선생의 그 학문을 익힌 화서학파 문인들도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 놓으니까 의암 선생의 그 의병의 그 모든 것이 이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 저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좀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낙서 대연국도라고 실제는 누가 만들었냐면 의암 선생의 스승인 송재 유증교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 유증교 선생이 저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낙서 대연국도를. 근데 저 낙서 대연국도는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 여기 딱 송재 선생 책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의암 선생이 그 의암집에다 옮겨 놓은 거고, 해설을 달아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그림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학파에서도 저렇게 창안해낸 일이 없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그림인데, 화서 학파의 사상 또는 학술적인 배경, 그런 거를 저 그림을 통해서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낙서 대연국도라고 그랬는데 요게 낙서입니다. 원래 요걸 보면요, 그림을 보면 요 속에 있는 다섯이 있죠. 요 다섯이 먼저 이렇게 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요거 하얀 거는 음양에서 양을 얘기를 하고, 까만 거는 음양에서 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얗고 까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도가 황하에서 용마라고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얼굴은 용의 형상을 가진 그 말이 황하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등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새 황하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그래서 하도라 그러고, 이게 나와가지고 2500년 후에 또 낙서에서 거북이가 나오면서 등에 저런 그림을 그리고 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낙수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그래서 저기 낙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요, 요 하도 낙서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낙서보다 2500년 전에 나온 이 하도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에요. 제일 처음에 저렇게 나오니까 뭔지 몰랐죠, 뭐. 그런데 이제 저걸 보고 이제, 중국의 그 신화 전설 시대의 얘기입니다, 저게. 하여튼 그때 저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거를 지금 어떻게 푸나 하면요, 우주 만물이 생성된 원리를 그려놓은 그림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5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요. 1, 2, 3, 4, 5는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6 밖으로요. 7이 밖으로, 8이 밖으로, 9가 밖으로, 그리고 10이 또 밖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1, 2, 3, 4, 5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고,
6, 7, 8, 9, 10은 밖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모두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냐면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 2, 3, 4, 5를 날생자 생수라고 그러고 6, 7, 8, 9, 10을 이룰 성자 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1, 2, 3, 4, 5, 6, 7, 8, 9, 10의 글자들이 물건을 나서 완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하지만 이거는 양의 1, 3, 7, 9가 되고 이거는 음의 2, 4, 6, 8, 2, 4, 6, 8, 10이 되죠. 두 개가 다 짝을 이루는데 음양이 어울려져서 짝을 이룹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음양이 어울려가지고 물건을 나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의 1과 음의 6이 짝을 이뤄가지고 1이 먼저 물을 낳습니다. 물을 낳고 6이 물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1이 안에 있잖아요. 이 양은 좀 밝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은 속은 투명한데 겉을 보면 겉은 어둑어둑하죠. 그래서 속은 밝고 겉은 외면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 놓은 게 나서 만들어 놓은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1, 6이 물을 낳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3, 8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양이고 요건 음이거든요. 요거는 요게 물이면은 반대쪽에 있는 물은요. 반대쪽에 있는 건 불이 돼요. 그래서 2, 7은 불이 되고 3, 8은 동쪽에 나무가 되고 4, 9는 여기 금이 됩니다. 이 수는 여기는 지금 전후로 했는데 상하로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올라가기 때문에 꼭대기에다 갖다 위치시켜 놓고 물은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시켜서 거기서 이제 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성돼서 모든 만물이 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탄생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아래에다 제일 첫 번에다 물을 갖다 놨습니다. 이거를 16은 그래서 이거를 수라고 표현하고요. 오행에서 이거를 27은 화라고 그러고 38은 목이라고 그러고 요건 금이 되고 50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수, 목, 화, 금, 토 오행이 그래서 이 다섯을 오행이라고 그러고 그 오행이 태어난 그 과정을 지금 점으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하도입니다. 이게 16을 이거는 물이지만 방향을 따지면 요건 또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되고 색깔로 따지면 검은색이 되고요. 그리고 저거는 남쪽이 되고 저거는 색깔로 따지면 불색이니까 붉은색이 되겠죠. 적색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동쪽이고 요거는 나무고 이게 38 나무니까 이건 지금 요 색깔하고 지금 뭘 얘기를 했죠? 방향. 이건 동쪽이고요. 이쪽은 서쪽이고 이건 남쪽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색깔로 따지면 청색이 되고, 여기 색깔을 얘기해요. 흑색 청색이 되고, 요거는 적색이 되고, 요거는 백색이 되고, 요거는 황색이 되죠. 그래서 요 5가지 색을 우리는 그냥 보통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해서 오방색이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오륜으로 따지면은 요게 물이 지가 되죠. 그리고 동쪽이 인이 되고요. 요게 예가 되고, 요거 가운데 신이 되고, 요게 의가 되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을 그렇게 또 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만물을 탄생시킨 그 원리를 그대로 도식을 통해서 나타내 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1에서부터 10이 나오는데 1에서부터 10은 생수 5까지 생수 6, 7, 8, 9, 10 성수에서 물건의 성질과 모양을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안은 강하고 밖은 부드럽고, 요거 요거 이제 금은 밖은 양이니까 강하고 안은 부드럽고, 그리고 요거를 과일 초목으로 보면요, 요게 초목의 뿌리가 되고 제일 밑이니까 요게 초목의 이파리가 돼서 셋이 된 거는 줄기에서 이파리가 2장이 뻗어 나와 가지고 셋이 돼서 요거를 그냥 이제 막 피어나오는 이파리, 그래서 봄으로 보고, 요거는 지금 뭔가 하면 그 잎이 나가지고 꽃이 핀, 여기는 꽃으로 보고, 여기로 오면은 가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추나추동도 같이 제가 지금 여기 방향도 얘기했다 하니까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그전 같지를 않아서 지금 머리가 옛날만 못해가지고 말에 자꾸만 헷갈려요. 이게 사구는 요게 꽃이고 요게 열매가 돼요. 열매가 딱딱하잖아요. 속은 부드럽고 겉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좌우지간 언어가 생기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음양만 가지고 만물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으며 방향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는 거를 그렇게 도식을 통해서 다 나타냈는데, 이거는 쓰인 숫자가 10이라는 10개의 짝수의 짝수의 그 숫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짝수는 짝을 이룬 수기 때문에, 요지부동 흔들리질 않아요. 고요합니다. 그래서 짝수는 고요한 거는 음에 속하고 움직이는 거는 양에 속해요. 그래서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예. 근데 여기로 와보면 여기서는 지금 1, 3, 9, 7 5는 가운데 있고요. 2, 4, 8, 6 지금 숫자가 10이 없죠. 열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뭐가 있냐면 9개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이건 짝을 이루지 못한 수죠. 짝을 이루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서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실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다시 얘기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림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된 원리를 설명한 거라면 요거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이치를 설명한 그림으로 이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도 확대를 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성재 선생이.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행동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서대연국도라는 그 말 자체가 대연이라는 얘기가 크게 확장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낙서를 크게 확장시킨 그림, 그게 낙서대연국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거 보이시죠? 지금 2페이지에 낙서대연국도 해놓고 가운데를 보세요. 숫자 5를 가운데다 놓고 제일 꼭대기에 9, 그 5의 아래가 1, 왼쪽이 3, 7, 그 다음에 4, 2, 8, 6으로 돼 있죠. 저 그림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낙서의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렇게 그려서 나머지도 다 저런 그림으로 그려놔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숫자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해놓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이 정방향에 일이 여기에 놓이고 구가 저기로 가고 3이 일로 오고 7이 일로 갔어요. 1, 3, 9, 7이 됐죠. 이게 지금 1은 여기 양이 하나죠. 이게 양이 하나니까 요거는 양이 아주 희미하게 이제 모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단계를 희미하다 할 때 미자를 써요. 요게 북쪽이에요. 여기서도 그 북쪽이었었죠. 요게 북쪽이에요. 북쪽은 양기가 약하죠. 예. 한겨울, 제일 추운 겨울에 양기가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희미하게 그 양기를 갖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 양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미의 단계, 드러난다 할 때 저의 단계, 거기 아마 뭐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여름이 되면 가장 성해지죠. 그러니까 미, 성, 그 다음에 가을 넘으면 쇠해져요. 그래서 양기는 이렇게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미, 성, 쇠로 하염없이 이제 순환 반복을 하죠. 대신 음은 그 중간에 껴져 있어요. 동서남북 중간에. 이거는 서쪽하고 남쪽 사이니까 서남 방향에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동남 방향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은 동북 방향에 팔이 있고, 육은 서북 방향에 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음기가 제일 약하게 나타난, 약한 때죠.
그 요게 미의 단계고, 요게 이제 조금 드러난 단계고, 요게 가장 극성한 단계예요, 8이. 그 다음에 요게 6이 이제 완전히 쇠한 시기예요. 그래서 미저성쇠, 요거는 미저성쇠로 가고 미저성쇠로 오는데 오를 가운데 두고요. 그러니까 양기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음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엇갈려서 돈다는 얘기예요, 저게. 예. 그 낙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요거를 다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했는데 그 확대를 저 그림보다 이제 그 그림을 봐주세요. 그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에 이제 글자 숫자로 돼 있죠. 예. 그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5가 가운데 있죠. 5와 직선이 되는 19를 합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예. 5까지 합하면 15가 되지만 5를 빼놓으면 19를 합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37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28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4, 6을 합해도 10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게 5를 중심으로 마주보거나 다 마주보는 거죠. 대각으로 마주보거나 직접 마주보거나 마주보는 수의 합은 5의 배수가 돼요. 자, 8하고 2를 합하면 10이죠. 그죠? 그러면 왜 5가 가운데에 있느냐? 5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5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느껴지세요? 중심. 둘을 균등하게 하는 기능을 하죠. 예. 이게 5의 기능이에요. 어느 한 곳이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게 5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5를 거치는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낙서 대형 국도로 이제 그 크게 확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놓고. 아유, 그 전 거. 네. 여길 보시겠습니까? 이게 여태까지 해석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요 숫자들은. 숫자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만 놓고 얘기할 때 3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건가요?
이게 이제 하나만 들여다보고 하나만 해석하면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숫자만 빽빽하게 있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여기는 왜 1이 오고 여기는 왜 2가 오고 여기는 왜 6이 왔냐, 여기는 왜 7이 오고 6이 오고 2가 왔냐, 이 복잡해져요. 여태까지 그렇게만 본 거예요. 하나만 보면 다 뚫려요. 자, 요 3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요걸 그대로 3을 여기를 갖다 놨죠. 그러면 요 4는 절로 갔죠. 요 9는 절로 가운데로 갔죠. 요 2는 요거 가운데로 갔죠. 요 7은 여기 가운데로 왔죠. 요 6은 여기 가운데로 왔죠. 요 1은 여기 가운데로 왔죠. 요 8은 요거 여기로 왔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요, 요걸로 원래 낙서예요. 요 원래 낙서에서 지금 나머지는 이제 머리에서 지우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요 위를 가운데 중자 위치할 때 위자 중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위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8개를 각각 의팔위라고 그럽니다. 의팔위. 밖의 8위치. 예, 의팔위. 지금 낙서 대연국도는요, 간단해요, 아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중국, 바둑판 할 때 국자 있죠? 바둑판 할 때 국자요. 국면 할 때 국자. 중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8개를 외팔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중이 외팔이라고 그러고, 지금 낙서 대형국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국 외팔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팔국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외팔국에 있는 중위, 외팔국의 중위들은 중국의 외팔위가 가서 중위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외팔국의 중위는, 이제 외팔국의 중위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밖에 있는 외팔국의 중위, 4, 9, 2, 7, 3, 8, 1, 6. 중위는 중국의 외팔위들이 각각 가서 자리를 해서 중위가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나 하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낙서에서는 미저성세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간방에서 미저성세가 돼서 1, 3, 9, 7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2, 4, 8, 6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미면 여기가 미가 돼야 되는데 여기 8이 됐으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저기서 외팔국의 그 8위의 그 숫자가 어떻게 돼서 왔느냐? 그게 풀이가 안 돼가지고 여태 저걸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아주 대단히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성재 선생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3이란 숫자는 5에서 며칠 뺀 겁니까? 2를 뺐죠. 7이라는 숫자는 5에서 며칠 2를 더했죠. 그러니까 요 양쪽은 2를 빼고 더한 수예요.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니까 하나죠. 3에서 2를 빼니까 5죠. 아주 간단해요. 저 이거 발견하느냐고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아유, 정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걸 다 발견해 놓고 의암 선생의 그 해설문을 읽으니까 아유, 내가 이걸 왜 진작에 자세히 안 읽었냐. 그때 한탄을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넷을 못했죠. 요거는 넷을 뺐죠. 그럼 요거는 넷을 못해야죠. 요거는 넷을 빼야죠. 이제 넷을 빼니까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건 8을 갖다 놨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도는 십진법이에요. 10개의 글자가 다 쓰였어요. 낙서는 구진법이에요. 9개의 숫자밖에 없어요. 제로도 없고 10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십진법을 구진법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저게 얘기가. 그래서 성재 선생, 의암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10은 1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올걸. 몇 페이지요? 7페이지요? 예. 10을 1로 통용하는데. 여기 네. 번역문에 네. 그 수에 일치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1과 10이 서로 통하니. 보세요. 1과 10이 통하는 이유를 보세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그 다음에 한 마리죠. 10대면서 한 마리죠. 이거 12일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낙서라는 게 지금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9다면은 10이 되는 게 아니라 9다면은 한 단위가 올라가서 말이 되는 거예요. 뒤가. 홉도 마찬가지겠죠. 19홉 다음에 한 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12일하고 통해요. 그럼 아까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나요? 네. 3에서 넷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8이에요. 왜냐하면 0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예. 4에서 4를 빼면은 9 다음에 1이 됐죠? 네. 그럼 1 밑은 뭡니까? 왜 마이너스 1을 한 게 8이 된 거예요? 아니,
9 다음에 1이 됐잖아요. 9대 한 말 되잖아요. 그럼 1 밑에는 뭐예요? 아니 9 다음에 1이니까 1 밑은 9지요 도로. 그죠? 예. 그러면 원래 십진법에서 1 밑엔 뭐예요? 0이죠. 0, 1, 2, 3, 4, 5, 6, 7, 8, 9, 10이 되니까. 그게 0이에요. 9가 0이니까 8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에서 4를 빼면은, 3에서 4를 못했고,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8이에요. 그래서 이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8이 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왜 8이 됐냐? 구진법이라서 8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5, 이렇게 15, 이렇게 15, 이렇게 15. 근데 이거는요, 5를 끼지 않아도요, 4, 3, 8도 15이고, 2, 7, 6도 15이에요. 4, 9, 2도 15이고, 3, 5, 7도 15이고, 8, 1, 6도 15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서의 이 중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15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어디도 치우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돼도. 아마 이거는 3에 셋이니까 3, 3은 9가 되잖아요. 요 3은 6이 돼야 되잖아요. 둘을 합하면 6이 돼야 되죠. 이게 10이 돼야 되니까 3에 둘을 합하면 6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또, 이게 잘 됐네. 7, 8 합하면 얼마예요? 15죠? 저걸 6을 만들어 보세요. 네? 15를 6으로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10은 1이니까 1 플러스 5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7하고 8을 합하면 15 아니에요. 15은 10 플러스 5죠. 10 플러스 5는 다시 1 플러스 5죠. 그럼 6이 되잖아요. 10은 1하고 통하니까. 거기 10은 1하고 통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게 저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3국을 요 A8국에서 3이 중위인 요 국을 가지고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나머지 다 비교해도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1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둘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1죠? 11을 둘로 만들어 봐요. 1의 배니까. 10 플러스 1이 11이니까 10 플러스 1은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재밌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래서 몇을 보탠 건가? 4를 보탠 건가요? 2를 보태고. 이건 4를 보탰죠. 요거 5에서 9가 돼서 4를 보탰으니까 5가 요거 됐죠. 요건 1에서 4를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몇이에요? 6이죠. 예. 그 6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6이 된 이유는 지금 구진법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11이 됐는데 그거는 11은 10 플러스 1이지만 그거는 다시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여기 똑같아요. 요거는 둘을 보탰죠. 요건 둘을 뺐죠.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죠. 요건 둘을 보탰으니까 3이 되죠. 그리고 3, 8을 합하니까 11 아니에요. 11이니까 이것도 또 1 플러스 1이에요. 10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2가 돼요.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제일 첫 번에 저거를 모르고 저런 방법을 모르고 저거를 보면은 이 팔이 풀리겠습니까? 네? 이거를 봐서 여기서는 2를 뺀 거로 보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8이 됐으니 이게 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여기서 둘 빼서 셋이 되고 여기서는 하나를 빼고 둘 빼고 여긴 셋을 보탰구나. 요거는 넷이 됐구나. 그러니까 1, 2, 3, 4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했구나. 그래 놓고 이제 해보니까 이런 게 와서 걸리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 선생 저 풀이를 읽어보면 1하고 10이 통한다라는 그 뜻을 제대로 알면 이게 풀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또 낭중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걸 해도 다 그렇게 통합니다. 요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둘 뺐죠? 둘 못했죠? 셋을 뺐죠? 셋을 보탰죠? 셋을 못하니까 10이 되니까 1이에요. 그래서 1이 온 겁니다. 넷이죠? 넷을 빼니까 3이 왔죠? 7에다가 11이죠. 넷을 보태니까. 11은 도로 2가 되죠.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를 빼고 6이 되고 하나를 보태니까 8이 되고 금방 됐죠. 예. 그러니까 매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저걸 갖다 놓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요렇게 배, 요렇게 배, 오이 배, 요렇게 오이 배, 요렇게 오이 배. 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국, 여기 이 맨국대 여기서 보세요. 3하고 5를 합하면 8이 되니까 4의 배가 되죠. 8하고 9를 합하면 17이 되죠. 4의 배가 됩니까? 17이니까 8이 되니까 4의 배가 되죠. 이제 금방 아시네, 이제. 17이니까 그건 4의 배가 되고, 26이니까 4의 배가 되고. 그러니까, 사국을 따져도 그래요. 또 여기 상국을 또 따져봐요. 6구니까 15죠. 1 플러스 5니까 6이죠. 예. 7, 8이니까 15니까 1 플러스 5니까 6이죠. 요거는 1 플러스 5니까 6이고, 2 플러스 4니까 6이고. 지금 어떤 국이더라도 중이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은 그 중의의
배수예요. 그러면 이 6도 보세요. 배수가 되나? 1, 2니까 얼마입니까? 3이 아니라 12죠. 1은 10이니까.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되죠. 4, 8이 얼마입니까? 12죠. 그냥 그건 배수입니다. 3, 9도 10이니까 배수고요. 5, 7도 10이니까 배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도 전부 서로 팔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는 전부 그 팔의 배수예요. 8까지 보태면 열을 이루게 되면 8의 3배수가 되고 5의 3배수가 되고 3의 3배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495, 951, 516을 보세요. 마주보는 두 수를 찾아보세요. 저 4와 여기 6이 마주보죠. 여기 5와 여기 5가 마주보죠. 가운데 9와 여기 1이 마주보죠.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은 또 얼마입니까?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은 또 얼마입니까? 10이죠. 네. 그러니까 자, 이쪽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3과 마주보는 거는 여기 7이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가운데 4자하고 여기 6자하고 합하면 또 10이죠. 마주보는 거. 5하고 5를 합하면 또 10이죠. 4하고 6을 합해도 10이죠. 그러니까 이 5를 통한 어떤 라인의 글자도 수도 마주보는 합은 5의 전부 또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식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전부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체 대연한 그 대연의 국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국가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합쳐도 10이고 이렇게 둘을 합쳐도 10이고 이렇게 둘을 합쳐도 10입니다. 이렇게 봐도 10이고 이렇게 봐도 10이고 저렇게 봐도 10이고 다 10이에요. 자, 요거는 가운데 있는 제일 핵심되는 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나머지는 외팔국이에요. 그 중국의 5가 외팔국에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죠.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전부 영향을 미쳐요. 외팔국에 전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둘 전부 다 하면은 전부 5의 배수고 그걸 나누면 두 집이 다 똑같이 5라는 숫자를 나눠 갖게 돼요. 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균이 뭐의 준말인가 하면 성인재지 미치, 성이 덜 된 인재를 완성시켜주는 게 성이고, 균은 균, 풍속지, 부재, 같지 않은 풍속을 동일하게 해주는 게 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하면은 저는 다른 두 곳을 같게 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왕이라고 보면 왕의 교화를, 왕의 풍화를 두 곳에서 다 입어가지고 그 두 곳이 다 왕의 나라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오가 다스리는 요 나라는 완벽하게 각 곳의 풍속이 똑같아진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곳하고. 이게 밖에까지 다 왕화가 미친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그 멀리 있는 오랑캐 나라들도 다 똑같이 왕화를 입어가지고 같은 문명 문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낙서 대연국도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중이라고 그러고 요걸 외팔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중국으로 얘기하면 중화가 되는 거죠. 중국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외팔이는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이 되는 거예요. 팔방에 있는 오랑캐들. 그리고 요거를 전체 요거를 딱 중국을 크게 놓고 보면은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되냐면 우주 속에 존재하는 각 나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중에다 아까 바둑판 할 때 판할 때 그 국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나라 국자를 써보세요. 가운데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그럼 이게 중국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이게 우주의 운행 원리를 나타내는 게 이 낙서대연 낙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금 뭐가 돼요? 우주의 운행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주의 운행은 중국이 중심이 돼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낙서대연국도가. 그러면 아까 우주문답 얘기 나왔잖아요. 우주문답을 어렵게 의암의 우주문답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우주문답 읽으면요, 여자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뭐 야단치고 뭐 그런 게 막 나와요. 예. 왜냐? 여자들은 설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친 거예요. 그건 우주의 운행 원리에 맞질 않아. 그러니까 우주문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주의 운행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우주문답이에요. 그 우주의 운행 원리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 원리는 이런데 음양의 그 이치로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왜 음이 양을 뭐라고 그러나 넘본다나 뭐 해야 되나 뭐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그 설치고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의 질서를 보자 이거예요. 세계의 질서. 중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를 뭐라고 봤냐면요, 황극이라고 봤습니다. 오를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예. 이 낙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서의 서경의 홍범구주가 나왔습니다. 그 홍범구주의 제5항목이 뭔가 하면 황극이에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표준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오예요. 그래서 오의 위치는 사실은 황제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표전을 세워가지고 그 표준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은 자연의 이치에 어김없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의암이 보는 중국이나 성제가 보는 중국이나 그 중국은 중국이 아니죠. 만주적인 세운 오랑캐 나라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화사학파들은 그 의암 선생이나 성제나 뭐 그 위에 전부 다 지금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중국이 중국의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문집에 나온 글을 읽어도 중앙이 맥이 중국에서 끊겼다는 얘기하고 그 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겨우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게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일단은 제자리를 찾아야지만 우주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중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주의 질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암 선생이나 특히 의암 선생이죠. 의암 선생이 답답하게 여긴 게 중국이 빨리 자기네의 위상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우주의 우주가 운행이 돼야 제대로 질서를 잡는데 지금 중국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능 전체가 깨졌어. 이렇게 아주 한치 빈틈도 없잖아요. 전부 오에 의해서 전부 나누어지고 뭐 한치 빈틈도 없는 이 우주 운행의 원리가 이 가운데가 잘못돼서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자기 분수 모르고 까부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그러니까 분수 모르고 까부는 놈은 누구예요? 외놈들이죠. 그러니까 분수 모르고 까부는 놈들은 외놈들이니까 저거는 없애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의암 선생이 의병을 일으킨 거는요. 의암 선생이 1842년에 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의병을 일으킨 게 189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 의병을 했어요. 의병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의병을 시작한 게 몇 살인가 하면 우리 나이로 54. 그러니까 54세 총 들고 나오는 거 지금 민방위까지 다 끝난 나이에 지금 총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민방위까지 다 끝난 사람이 총 들고 나오는 건 그만큼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아직 80에서 한 살이 빠지는데 전쟁 나면 총 들고 나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방위까지 다 끝난 의암 선생이 의병들을 막아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분명히 남다른 게 틀림없잖아요.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의암 선생이 공부한 이 공부의 바탕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일본 놈도 혼내주고 중국답게 만들지 않고는 이 우주의 질서가 현재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놈한테 철저하게 저항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거 제가 마지막에 써놨어요. 쭉 넘기세요. 네. 여기서부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시를 써놓은 게 있죠? 14페이지 봐주세요. 중화가 우주의 종갓, 중화는 우주의 종갓집. 시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종가를 깔본다면 어떻게 할꼬? 천지 귀신만이 분명하게 살펴보리니 이 사이에서 겪는 근심 걱정 누가 나보다 많으리. 이게 지금 그 의암의 고통이에요. 어찌 중화가 밖의 이적을 본받을꼬? 고생스러운 말리길 그대 다시 떠날 때 낙서 연국 가지고 가시게. 하늘에서 내린 정한 이치 사람이 어기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요, 낙서 연국을 제자를 시켜가지고 중국을 갈 때 이걸 가지고 가서 한족의 그 유망한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가서 설명을 해줘,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시가 의암문집에 시 중화인 땡땡땡 중화인 아무개에게 보여주다라는 제목의 시가 여러 편 나와요. 한두 편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뭔가 하면 낙서 대영국도를 갖고 중국에서 이름 있는 학자들을 찾아가서 그걸 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주의 종갓집인데, 야, 병신같이 지금 이래가지고, 천하를 이렇게 뒤엉켜놓고 말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15페이지에 보면요. 15페이지 보면 밑에 주석 있죠? 주석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아주 가서 세세하게 누굴 만나서 어땠다는 얘기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낙서 대연국도를 보고요. 낙서 대연국도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그르치는 놈은 응징을 하고, 그리고 제 처신을 잃은 중국은 제 처신을 바로 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걸 한번 또 보세요. 오는 황제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팔국으로 나가보니까 오가 죄 어떻게 돼 있어요? 오가 중간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근데 오의 방향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오의 방향을 보세요. 오가 전부 중국을 향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요 오는 여길 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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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부 오는 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향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를요, 이 팔국의 오를 의암 선생은 뭐로 해석하냐면요, 그 나라의 현덕한 군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이요, 4, 9, 2, 7, 3, 8, 1, 6, 그거는 뭐로 보냐면 그건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 팔국의 나라의 왕들은 각각 있고 거기에 현덕한 왕을 보좌하는 현덕한 선비들이 있는데 그 현덕한 선비들은 모두 중국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보좌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도 중국을 흠모하는 나라의 하나에 속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중국이 개판이에요. 야, 빨리 좀 회복해라. 빨리 좀 회복해라. 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가운데를 나머지들이 전부 옹유를 하고 있는 거죠. 떠받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떠받들잖아요, 지금. 예. 이게 지금 한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게 결국 한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게 주나라 때의 존왕양이에요. 왕을 받들면서 오랑캐를 떨쳐낸다는,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확대돼서 위정척사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냥 위정척사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중국을 받들고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받들어서 모시고 그 다음에 잘못되는 놈은 전부 물리친다. 그 위정척사가 결국 어떻게 되나 하면 화서학의 주리 철학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화서학파의 그 사상적인 그 배경을 또는 사상적인 그 핵심을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낙서라는 천지 운행 원리를 설명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네의 사상을 저기다 완전히 녹여놓은 겁니다. 제 논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다 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예. 제일 어려운 숫자의 조직만, 그것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면, 어렵지 않게, 논문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 하여튼 쓸 거는 대충 써놨으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숫자는 저렇게 해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저거를 충분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끝을 내도 되겠죠? 네.